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조건 이기는 토론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개념과 순서 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이란 특정한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각자 근거를 들어 자기 측의 주장이 정당함을 내세우고 동시에 상대 측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는 화법의 한 유형입니다. 여러분, 백분 토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측으로 의견을 나누어서 서로 각 측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상대 측을 자신 측의 주장으로 이렇게 설득시키는 그런 말하기의 방법, 이것이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근데 토론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토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논제와 쟁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잡고 토론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제는요, 토론의 주제나 제목, 즉 토론의 주제,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 논제는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어떤 논제를 다루냐에 따라, 어떤 논제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토론의 주제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형제도라는 대상을 우리 토론에서 다룬다고 합시다. 근데 보세요. 이 사형제도를 활용했을 때 실제로 범죄율이 낮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형제도가 인권 침해냐, 그렇지 않느냐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면 그것은 가치 논제에 집중한 토론이겠죠. 다음, 그래서 사용제도를 정책적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 배제할 것이냐, 이런 토론을 한다면 그것은 정책 논제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이해되죠? 하나의 대상을 똑같이 토론해서 다루더라도 어떤 논제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토론의 주제가 제목이 달라진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쟁점입니다. 쟁점은 토론에서 찬성 반대 측이 서로 다투는 그 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물론 이 쟁점에는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일단 요 세 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쟁점. 두 번째, 해결 방안 쟁점. 세 번째, 이익 비용 쟁점. 문제 제기 쟁점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에 관해서 논하는 것이고요. 해결 방안 쟁점은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해? 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이익 비용 쟁점은 그 해결 방안을 시행했을 때 이익이 더 많아, 부작용이 더 많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뒤에 입론 과정에서 조금 더 찬성과 반대쪽으로 나누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토론은 기본적으로 토론 전, 중, 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토론 중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론은 입론, 반대신문, 반론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토론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 토론 중에서 나온 이 세 단계를 준비해서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입론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입론은요, 각 측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단계입니다. 즉,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하나의 논제, 토론의 논제에 대해서 우리 측의 주장은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합리적이에요. 우리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높아요. 라고 말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때 입론을 구성할 때는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입론을 구성해야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입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찬성과 반대 측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형제도를 정책적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고, 그 논제가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문제 제기 쟁점에서 사형제도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폐지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 쟁점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사형제도 말고 우리 징역형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100년, 1000년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실현 가능성도 훨씬 높고요. 사형제도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지만,
징역형 100년, 1000년은 시행할 수 있으니까 훨씬 그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익 비용 쟁점으로 넘어가면 또 그렇게 사용대도를 없애고 징역형을 확대한다면 그로 인한 어떤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사형당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훨씬 이익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측은 좀 다른 포인트에 집중할 겁니다. 반대측은요, 사형제도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폐지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사형제도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 굉장히 많고 그렇게 문제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해결 방안. 찬성 측이 주장한 어떤 해결 방안. 그 징역형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거 실현 불가능해요. 말만 번지를 하지 우리나라 헌법상 그렇게 새롭게 징역형이 100년, 1000년 이렇게 등재될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만약에 찬성 측이 주장한 그 징역 확대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겁니다. 차라리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입론을 쓸 때는 자신이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이 쟁점 의 어떤 포인트를 잘 집중해서 입론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 입론을 쓰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입론을 다 했어요. 찬성측 입론도 들었고 반대측 입론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주 이 토론의 꽃이죠. 네. 상대측 논리의 논리적 오류나 허점을 지적하는 단계. 그쵸?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입론에서 각 측의 이제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막 지적하는 거죠. 첫 번째, 상대 측 논증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우리 앞에서 배웠던 비판적 독해서 따져보는 내용이잖아요. 똑같이 토론에서도 그런 내용을 따져본다는 겁니다. 상대 측 주장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또 상대 측 주장에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잘 지켜보고 따져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상대 측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막 질문하는 거죠. 그, 네. 그리고 그 질문할 땐 또 어떤 팁이 있냐면 상대 측이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단계별로 짜임새 있게 제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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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질문하는 거죠. 방금 찬성 측께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전 세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라고 대답하면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아까 찬성 측이 주장한 입론을 보니까 이런 곳에서 출처를 쓰셨던데 그 출처 믿을 만한 게 맞습니까?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오셨던데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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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쪼갰으로써 훨씬 더 어, 이 상대 측의 논리적 허점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반대 신문에서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대 신문까지 끝냈다면요, 반론을 하게 됩니다. 이 반론은요, 상대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의 내용에 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입론과 반대 신문을 정리해서 우리 측 주장이 그래서 더 옳아요, 더 타당해요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공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 내용 분명히 잘 요약해둬야겠죠.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보다 자신의 주장이 더 신뢰성 있고 타당성이 있음을 이 단계에서 이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입론에서 한 주장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만 하겠죠. 어차피 입론에서 또 이야기했는데 반론에서 또 이야기하면 시간만 낭비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새로운 주장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갑자기 뭐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형제도 없애고 그 징역형을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뭐 태형을 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하면 안 되겠죠. 네, 앞에서 논의한 내용만 가지고 반론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토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토론할 때 우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경청, 존중, 자제, 관용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청, 상대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말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쵸? 잘 들어야 그만큼 잘 질문할 수 있고 잘 허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 상대를 존중하고 반말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저급한 토론밖에 되지 않아요. 자제. 그쵸. 여러분 토론하다 보면 굉장히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고성을 어, 하고 치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굉장히 고고한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네, 흥분하지 않고 스스로를 좀 자제시켜야 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용. 나의 주장보다 상대 측의 주장이 더 옳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는 과정인데, 나의 주장대로 그 문제, 해결 방안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상대 측의 주장이 사실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로 나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대 측의 주장이 내 주장보다 더 합리적이고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픈 마인드로 이 토론에 참여한다면 더 격조 높은 토론을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토론을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상대 측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경청을 통해서 상대 측의 입장을 잘 들었으니까요. 두 번째,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한 명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에 갈리는 양측의 주장을 잘 듣고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상대 측의 주장은 그렇고 반대 측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더 좋겠다. 이런 논의를 더 심도 깊게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토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 토론을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